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이제 워낙에 이재명에 대한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주변 측근들에 대한 내로남불적인 모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원래 내로남불의 아이콘, 외신조차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쓰게 만들었던 장본인, 이 장본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묻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이보다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이보다 더 악독하고 악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그쵸. 문재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문재인이만큼 악한 인간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문재인의 악함의 정도는 감히 이재명과 비할 바가 안 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 측근들이랑 지 가족들이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일 때 해먹었던 거, 근데 그 해먹은 거를 좀 과하게 해먹은 거, 국가 전체를 해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해먹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파괴하려고 했던 거. 그게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의 위선성, 그 내로남불,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만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은 왜 도대체 대한민국의 좌파들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되고 지금은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문재인은 영국 과제인 거예요. 학술적으로도 영국 과제인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문제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약간 제가 보기엔 요즘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게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치료 대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이가 어떤 식으로 과거에 집권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지금 평산 책방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식으로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로남불이 그냥 단순히 자기에 대한 범죄 혐의를 덮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파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단 이 사진부터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의 평산 책방에 다음과 같이 약간 뭐 외국계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기념품까지도 준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정치권에서도 문재인의 문자도 꺼내지 않는 게 약간 좀 그 금기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랑 괜히 엮여가지고 지금 좋을 게 없다. 그래서 고민정일조차도 숨결을 익혔던 고민정일조차도 문재인의 숨결은 진작에 아마 잊어버린 것 같은데, 뭐 김남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도대체 누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어디에서 갑자기 문재인의 평산 책방까지 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기념까지도 줬을까? 누군지를 보니까요. 네팔 둘리 켈시의 비안주 시장님과 베르시의 가르티 시장님이 평산 책방을 방문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뭐 네팔의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근데 네팔의 유력 정치인들,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단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다음과 같은 문서까지도 공개했는데요. 이게 지금 유출이 된 그런 사진이 아닙니다. 문재인이가 직접 공개한 저 네팔 시장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자기가 직접 공개를 한 건데,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니까 저거 뭐겠습니까? 소련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이 저기 박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분명히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팔의 공산당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북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한 문건이에요. 네팔의 공산당의 방문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기념품을 받고 저런 문건을 받은 거를 자랑스럽다면서 올린 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입니다. 네팔 자체가 무슨 뭐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누가 보든지 간에 공산주의당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당이, 공산당이 지금 지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국민 가운데 한 30%가 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뭐 마오이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방문한 거에 대해 가지고 뭐 방문하는 걸 뭐 억지로 막을 수는 없겠죠.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를 대문짝만하게 저렇게 자랑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문재인의 마음속에는 뭐를 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품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한테 저렇게 저격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대통령 문재인과 퇴임한 문재인은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재인 정부 2021년도 4월 달에, 그때는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장관이, 그리고 또 2020년에는 강경화 전 장관이 일본의 이 처리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반박하는 목소리가 없었다.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이가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저렇게 이제 발광을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하태경이가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찾아보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2021년도 4월달에 정용이가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를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강경화 또한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주권 문제다. 대단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이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일반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무슨 뭐 평산체방의 할아버지도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나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그거는 주권의 문제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 뭐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런 내로남불에 대해서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야, 그런데 문재인이가 진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대본에 다음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하태경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대요.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 됐으면은 우리 그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평산 책방에 지금 책 팔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진짜 국민적인 성금운동을 벌여가지고 입원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제정신인 사람이 맞습니까? 자기 정권일 때, 자기가 대통령이었을 때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그때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이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능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냥 그때가 됐거나 지금이 됐거나 이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다. 이렇게 뻔뻔하게 우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기는 게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라는 게 더 비극이죠. 그리고 그렇게 통하는 사람들만 10% 되면 모르겠으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 그 집단 그런 데다 이제 보내면 되니까. 근데 문재인이랑 저런 식의 의견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 가운데 40%가 넘는다라는 게 그게 소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문재인이가 저렇게 뻔뻔하게 굴 수 있는 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그 깨문이들 개딸들보다 훨씬 더 원조,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보기엔 더 또 악랄한 그런 인간들이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 개딸들보다 약간 좀 선배격인 깨문이들도 그렇게나 지금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언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KBS가 보도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계속해가지고 어디를 보더라도 눈 씻고 찾아봐도 처리수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가지고 저게 지금 뭐 공영방송 KBS가 맞는지 김어준의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가지고 오염수에 대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 KBS가 선동하는 것 중에 제 눈길을 확 사로잡았던 보도가 한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 기절하지 마십시오. 기절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중국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KBS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염수 방류에 중국이 초강수를 뒀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이런 지금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의 댓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중국보다 못하네. 중국처럼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해야지 라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고 실제로 지금 KBS 저 보도도 저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중국이 지금 방출하고 있는 지금 이미 방출하고 있고요. 방출해 왔고요. 그 방출하고 있는 오염수의 양 여기는 심지어 처리수라고 부르기도 애매한데 그 오염수의 양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일본에 비해서 50배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중국이 잘하고 있다. 이따위 지금 보도를 KBS가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언론사라고 봐야 됩니까?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자막 달아놓은 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공영방송입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유튜버 방송밖에 안 되는 것이지. 핵 오염수 방류 반발 확산 윤석열 퇴진 저따위 지금 자막을 달아놨어요.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평산 책방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거기 제가 보기에 악의 그냥 소굴 같은 존재예요. 끊임없이 지금 퇴진하고 자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이가 저렇게나 추할 정도로 끝까지 자기에 대한 권력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금 또 깨물이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거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이가 됐거나 MBC가 됐거나 KBS가 됐거나 이렇게나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선동을 가지고 먹고 살고 기생하는 인간들 이 인간들 또한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이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